진보적인 강소 정당 작더라도 네. 목소리 내는. 예, 목소리 내고 강단 있는 네. 네네. 진보적 강소 정당. 뭘 추구하는 진보적 강소 정당이냐? 북유럽 선진 복지 국가를 목표로 하는 진보적 강소 정당이 네네네. 재건될 필요가 있다. 아. 그 자리가 빠지면 한국 정치가 네. 계속 오른쪽으로 갈 네네.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조국신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런 북유럽 선진 복지 국가랑은 보다는 네. 윤석열 정권 타도 네. 혹은 조기 종식 조기 이런 종식.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이번 선거에서의 전선이고 네. 이번 선거에서의 전선을 넘어서서 꿈꾸는 나라가 있어야 비전은 되잖아요. 그렇고. 비전이. 네네. 이거 강령이 이제 쭉 나올 텐데 네. 강령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북유럽 선진 복지국가 강령이고요. 조국 선생도 자꾸 선생이래네. 조국 위원장님도 네, 네, 괜찮습니다. 어디 인터뷰 가서 나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네.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 정의당을 대체하는 진보적 강소 정당을 네. 만들어서 네. 선진 복지국가, 사회권이 보장되는 선진 복지국가. 윤 정권의 조기 종식이라는 건 뭐냐면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실질상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해요. 실질상은 실제로 실질적인 네. 네, 실질적인 거는 뭐냐면 실제로는 중간에 퇴진하거나 탄핵이 되는 거죠. 네. 탄핵이 된다고요? 예, 그럴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국민들 마음속에 심리적 탄핵을 이미 하고 있는 분들도 꽤 돼요. 근데 이런 말을 저는 되게 여기서 왔으니까 지금 막 물어보니까 다 하는 것이지. 네. 만약 그 범진보 진영이 윤석열 정권 진영이 네. 100석 이하가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거는 어찌 보면 네. 사실상 조기 종식에 가까워지는 게 되고요. 저는 그 다음에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오늘 쌍특검도 어제 다 네네네. 그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고발사주 사건입니다. 네. 이 고발사주 사건 아시다시피 네. 그 손준성 검사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대장이었는데 여기서 문건 만들어서 김웅, 조성은 네. 네, 네. 국민의힘으로 네. 전달된 거잖아요. 네. 1심 판결에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문건을 만들어서 전달했다라는 사실관계가 네. 1심 판결에서 인정이 됐어요. 판결문에. 선거-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요. 음. 검찰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네.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문서를 전달을 했다. 이거 고발 자체는 선거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했죠. 네. 실제로 그렇게 됐다라는 네, 네. 거예요. 이건 판결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네. 저의 해석이 아니라. 네. 네. 근데 검찰을 아시는 분, 김경진 아까 의원한테 검사 네. 출신이니까 여쭤봐야 되는데 네. 수사정보정책관실 과거의 범정이 검찰총장의 허락 없이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네.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여기는 검찰청 차장한테도 보고하지 않고요. 총장한테 직보해요. 네. 그리고 그 고발사주 문건의 피해자가 누구로 적시되어 있느냐? 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네, 세 명으로 있죠. 적시되어 네, 있어요. 네. 즉 손준성 검사는 이 고발사주 문건을 작성해서 전달할 동기가 없어요. 동기가. 네. 네. 그러면 이 건이 네, 네. 이 건이 총선 이후에 특검, 고발사주 특검이 이루어진다면 네. 이미 공수처에서도 대통령 입건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고발사주 건에 대해서. 그렇다면 실제로 검찰총장으로서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 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했던 네. 여러 가지 정치적 사실상의 행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는 네네. 건이다.